이번 강의에서는 강화약화 순서도를 체화할 수 있도록 고난도 리트 피셋 기출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6학년도 리트 추리논증 27번으로 나온 일명 모기 꽁무니 문제예요. 모기의 마지막 디귿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자, 먼저 모기가 피를 섭취한 다음에 꽁무니로 액체 성분을 분비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죠? 이에 대한 잠정적 설명 가설이 두 개 제시돼요. 먼저 A 가설은 혈액에 세포 성분과 액체 성분이 있는데 모기가 더 많은 세포 성분을 몸에 저장하기 위해서 액체 성분을 내뿜는다. 이건 마치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쉬를 하는 거랑 비슷하죠? 반면에 B는 모기의 체온이 낮은데 인간 피가 너무 뜨겁다. 그래서 증발 현상을 통해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액체 성분을 분비한다. 이건 마치 뜨거운 걸 마셨을 때 땀을 흘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가설 A와 B를 이해한 후에 과연 보기의 증거들이 가설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판단해 봅시다. 먼저 기억, 두 개의 대조 사례가 제시되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차이를 만들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차이에 집중해 봅시다. 첫 번째 거는 세포 성분이 정상이고 두 번째 거는 세포 성분이 정상보다 적다. 그럼 상대적으로 액체 성분이 더 많다는 거죠. 이때 가설 A는 무엇을 예측하죠? 액체 성분을 더 많이 먹은 모기가 더 많은 액체 성분을 분비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증거와 일치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A가 강화된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과연 A가 거짓이더라도 이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지문에 제시된 대안가설 B를 통해서 이 증거를 설명할 수가 없죠. 두 모기의 체온이 같기 때문에 분비되는 액체 성분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B는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는 강화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요. 자, 니은도 똑같이 두 개의 대조 사례가 있어요. 역시 공통적인 부분 무시하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 모기는 인간의 체온과 같은 고온의 피를 마셨고 두 번째는 모기의 체온과 같은 미지근한 물을 마셨어요. 이때 가설 B는 무엇을 예측하죠? 뜨거운 거 마신 애는 액체 성분이 분비되지만 그냥 미지근한 물 마신 애는 액체 성분이 딱히 분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증거와 일치하죠.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B가 강화된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B가 거짓일 때 과연 이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A를 통해서는 이 증거를 설명할 수가 없죠. 두 모기 모두 세포 성분이 없는 액체 성분만 있는 혈액을 마셨기 때문에 둘 다 액체 성분이 콸콸콸 분비될 것이라고 예측해요. 근데 어느 하나는 분비되고 어느 하나는 분비되지 않는다. 이거는 가설 A가 설명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가설 B가 강화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문제가 바로 디귿인데 세포 성분이 정상이고 모기의 체온과 같은 온도의 혈액을 마신 모기가 있고 또 다른 모기는 세포 성분이 정상보다 적고 즉 액체 성분이 많고 인간의 체온과 같은 온도의 혈액 고온의 혈액을 섭취했어요. 이때 가설 A는 액체 성분이 많으니까 더 많은 쉬를 하겠지. 그래서 분비되는 액체 성분의 양도 더 많겠지.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가설의 예측과 증거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가설 A가 강화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었죠? 한 단계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A가 거짓일 때 이 증거를 잘 설명할 수가 있는가? 그 단서가 바로 대안가설 B였죠. A가 거짓이더라도 얘 뜨거운 거 마셔갖고 땀을 더 많이 흘린 거야 라고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따라서 가설이 강화될 가능성과 약화될 가능성이 무승부라서 가설은 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아요. 이제 B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설 B는 온도가 더 높은 혈액을 섭취한 모기가 더 많은 액체 성분을 분비할 것이라고 예측해요. 그리고 그러한 예측이 증거와 일치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가설 B가 강화된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한 단계 더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에 가설 B가 거짓일 때 이 증거를 훌륭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있죠. A를 통해서 액체 성분이 많은 물을 마셨으니까 더 많은 쉬를 하는 거야. 더 많은 액체 성분을 분비하는 거야.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따라서 가설 B도 가설이 강화될 가능성과 약화될 가능성이 무승부라서 가설 B는 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A와 B가 모두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강화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풀어나간 이 논리의 흐름, 출제기관이 쓴 법학 적성시험 안내서와도 일치합니다. 참고로 이 책이 좀 낯설어 보일 수 있는데 이건 2016년도에 나온 초판이고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이 책은 2020년에 나온 개정판이에요. 이 각각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논평이 들어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공식 해설서와 비교했을 때 안내서에 있는 해설이 좀 더 고급져요. 아마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공식 해설서는 물론 문제야 교수님들이 출제하지만 해설은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힘겹게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교수님들이 썼다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하는 해설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면문항 안 돼서 그런지 아마 진짜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고 해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디귿의 실험 결과는 가설 A가 참인 경우에 예측되는 것이기도 하나 가설 A가 거짓인 경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설명될 수가 있다. 무엇에 의해서? 가설 B에 의해서. 따라서 디귿의 실험 결과가 가설 A를 강화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B 또한 강화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왜냐? B가 거짓일 때도 이 증거를 훌륭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역, 니은만 놓고 디귿은 틀립니다. 디귿을 적절하게 바꾸려면 A는 강화되지 않는다. 혹은 A는 약화되지 않는다. 혹은 B는 강화되지 않는다. 혹은 B는 약화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 주의할 점. 이상하게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뭔가 혼자서 이상한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개의 가설이 동시에 강화될 수는 없구나. 그런 식의 선지는 무조건 틀린 거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두 개의 대안 가설 혹은 경쟁 가설이 동시에 강화되는 상황도 있어요. 또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도 있고요. 자세한 건 베이지주의에서 따로 다룰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강화 약화 순서도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나가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왜 기역과 니읒은 적절한데 디귿은 적절하지 않은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복습해 두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간 논리가 계속 쓰이기 때문이에요.